네, 헤드라인에는 XRP 장기 트레이딩 패턴에서 XRP 1달러 가능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밑에 차트 화살표처럼 움직이면 참 좋을 텐데 일단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XRP 차트는 지난 며칠 동안 상대 강도 지수, 즉 RSI가 70에 가까워졌음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비트코인을 통해 말씀드린 30일 이동평균, 여기서 이제 빨간색 선이 200일 이동평균석, 파란색을 넘어서는 이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오늘 최저 기온은 서울을 기준으로 영하 13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제 추워도 너무 추운 것 같은데 이제 출근 및 외출하실 때 꽁꽁 싸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크립토 마켓에는 큰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2월 초 이루어질 FOMC까지는 현재 가격대를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51% 하락한 23,0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도 0.81% 하락한 1,6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2.17% 하락한 0.41달러, 8위의 에이다도 1.38% 상승한 0.3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2.4%, 18.7%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62%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롱 포지션이 59%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환율을 보게 되면은 현재 네이버를 기준으로 1234원으로 전날 대비 이제 조금 더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게 되면은 꾸준히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이제 23,000달러 부근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2,500달러까지 하락을 해도 23,000달러로 회복을 하고 23,800달러까지 상승을 해도 다시 23,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는 것을 이게 좋게 봐야 할지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이제 2023년 1월 초를 생각해 보면 정말 쉼 없이 상승을 하였죠. 이제 상승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지선을 다지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 좋은 게 맞습니다. 이제 1월 초 좋은 분위기 속에 긍정적인 소식들만 주구장창 나오면 좋겠지만 이게 또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인데요. 비트코인 ETF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이제 하나는 선물 ETF, 나머지 하나는 현물 ETF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미 SEC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의 승인을 알리면서 이 상승장에 불을 지피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투자자들은 이제는 현물 ETF가 승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트코인 10만 달러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 아쉽게도 현재까지도 이 현물 ETF는 승인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예,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해온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그레이스케일만을 생각하고 계시지만 꽤나 오래전부터 현물 ETF를 끝없이 신청해온 기업
기업 이 상품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누나로 알려진 이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와 암호화폐 투자 상품 제공 업체인 21쉐어스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크쉐어스 21 비트코인 ETF입니다. 이제 이 두 기업은 지난 2022년 5월 13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을 하였고 이미 그때 당시에도 두 차례나 결정이 연기된 상태였는데 이제 SEC는 최장 240일까지 심사 기간을 가지고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 여태까지의 SEC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비트코인 ETF 신청을 연장하다가 결국에는 끝에서 반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예, 기사에서 나오듯이 1월 27일 2023년 1월 27일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드디어 SEC에게서 소식이 나왔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미국 SEC 아크 21 쉐어스 현물 ETF 승인 또 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였던 것일까요? 참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밑으로 내려가서 중요 내용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사기 가능성 등 규제 문제를 이유로 아크 21 쉐어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또다시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SEC는 아크 21 쉐어스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사기 및 기타 악의적인 행위들과 관련된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승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밑에 내용은 과거 아크인베스트 현물 ETF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 역사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했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참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지속적으로 SEC가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반려할 때 사용하는 말이 이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은 지난 2018년부터 계속해서 사용해오던 원론적인 답변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ETF를 반려할 때 사기 가능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기 가능성이라는 말이나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말이나 사실 다른 건 없죠. 그냥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도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SEC가 그저 말장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SEC가 말하는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며 이 투자자 보호를 한다면서 이 선물 ETF는 승인을 하고 현물 ETF는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쉽사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입장은 비단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방금 전 말씀드린 그레이스케일 또한 지속적으로 SEC의 비트코인 ETF 반대 이유는 비논리적이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선물 ETF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양방향 투자가 가능해지죠. 오히려 시장 조작, 사기, 워시 트레이딩 등의 위협이 더욱 가까워지며 오히려 현물 ETF를 먼저 승인하는 것이 SEC가 말하는 반대 이유를 해소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현재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적인 문제들이 먼저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빠르면 이번 연도 안에는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번 연도가 상승장을 위한 원년이 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하는데 이 충분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런 애널리스트도 나왔는데요. 한번 자세한 내용 넘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강한 저항 계속 직면, 지나친 낙관론 경계해야 한다라고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 이제 23,000달러를 다시 넘었지만 일각에서는 앞으로도 강한 저항 돌파에 계속 성공해야만
28,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익명의 분석가 더 스칼핑 프로는 비트코인이 28,000달러를 이제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앞으로 더 강한 직면에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제 비트코인의 최근 랠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곰들 사이에서는 이제 불신이 여전하다며 23,500, 24,500달러 범위는 돌파에 성공할 경우에 곧바로 28,000달러를 향한 상승이 가능할 만큼 저항이 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한편 비트코인의 현재 추세와 관련해 강세 전망이 지나치게 우세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다고 하는데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2022년 약세 국면과 거의 비슷한 시장 조건에 머물러 있고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웃긴데 이 비트코인이 최근 50일 이동평균이 200일 이동평균을 넘어서는 이 골든 크로스 패턴 형성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이제 반대인 상황인 이 데드 크로스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다소 있어 보이게 작성을 했지만 이제 쉽게 말해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적은 것이죠. 이제 이러한 가격 분석들은 참고 정도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구나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또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저항 라인이나 이 매물대들은 보는 것은 꽤나 중요한데요. 이 여러 분석가들이 내놓는 이 저항대 지지선이 놀라울 정도로 같은 가격대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확률적으로 맞을 때가 꽤나 많은데요. 이제 여러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격대는 얼마 정도인지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자주 찾아보는 해외 애널리스트 중에 이 사이먼 챈들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서 이제 XRP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놀랍게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 또한 골든 크로스에 임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화면 이동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XRP 장기 트레이딩 패턴에서 XRP 1달러 가능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바로 밑에 차트 화살표처럼 참 움직이면 좋을 텐데 일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XRP 차트는 지난 며칠 동안 상대 강도 지수 즉 RSI가 70에 가까워졌음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비트코인을 통해 말씀드린 30일 이동평균 여기서 빨간색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이 파란색을 넘어서는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신호는 XRP가 연말에 떨어졌던 부분 하락 추세가 분명히 깨졌다라는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는 이제 리플 소송과 관련된 내용인데 수도 없이 반복한 내용이라 이야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많은 분석들이 상승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의 시기가 이 상승장이 초입이 될지 잠깐의 상승에서 멈추게 되는 것일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승장이라는 것도 돌이켜보니 저 때가 상승장이었구나, 저 때가 상승장의 초입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일단 확실한 것은 다가오는 2월 FOMC에서 금리 결정이 나와야 방향성이 정해질 텐데요. 현재 구글 검색창에 2월 FOMC만 검색을 하더라도 이제 2월 FOMC 금리 인상이 연준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인가 월스트리트 저널 25bp, 골드만삭스 25bp 등 이 자산시장 입장에서 그리고 크립토 마켓 입장에서 다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모두가 긍정이라고 외치는 이 시기 우리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일단은 저는 yes라고 대답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인상폭을 동일한 수치로 예상할 때는 대부분이 수치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연준도 절대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25bp를 올린다면 자산시장이 환호를 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알고 있죠. 그러기에 이 금리 발표 후에 제롬 파월의 발언에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너무나 시장이 환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파월의 발언이 더욱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25bp 인상을 했지만 다음번엔 더욱 강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금리 인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와 같은 이야기들 말이죠.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로서는 25bp는 확정이다. 이 제롬 파월이 발언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텐데 이 50bp는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선택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금리 동결이 나온다면 우리는 대박이다 라고 외칠 수 있겠지만 25bp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난 FOMC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 FOMC 이후 바로 상승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하루 정도 지나고 FOMC가 아니죠. 이 CPI 지수 발표 직후 바로 상승하지 않았죠. 이제 하루 정도 지나고 미친 듯이 상승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이와 비슷한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그림이죠. 이제 이와 비슷한 그림으로 간다면 2월 30K 이 3만 달러 도달은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참 이 전고점 6만 8천 달러와 비교하면 이 3만 달러가 상당히 낮아 보이는 가격대인데 지금의 가격과 비교하면 또 참 높아 보이는 가격대이죠. 일단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FOMC에서 무슨 말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